저는 분양권이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분양권을 이렇게 매매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게 어떤 기사인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분양권을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기사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 계약 직후에 입주할 때 가장 저렴 요런 내용인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50건에 그쳤다고 해요. 이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고 주택 가격도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양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청약을 통해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었어요. 특히나 좀 인기 있는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내가 청약을 넣어도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달이 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도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런 인기 있는 단지가 아니라 비인기 단지에 노리는 거예요. 비인기 단지라도 우리가 당첨이 되면 그걸 발판을 삼아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뭐 조정을 받거나 하락기로 가는 경우에는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이 내 집 하나라면 이게 하락기든 상승기든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살면 되잖아요. 살면서 나중에 다시 상승기가 더 좋아지면 그때 또 그걸 팔고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뭐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런 좋은 기회를 좀 누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분양가의 10%를 냅니다. 근데 그걸 낼 때 만약에 이 단지에 확장비가 있다면 발코니에 대한 확장비가 있거나 또 이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에 대한 계약금을 그때 내게 돼요. 그때는 계약금을 내는 계좌가 따로 있고요. 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를 내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내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청약을 받는다거나 분양권을 매수할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때 내 돈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 되는 것들 중에서 유난히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이런 중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직거래를 할 때는 가족 간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세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실거래 가격을 볼 때는 이게 중개 거래가 된 건지 직거래가 된 건지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가격이 낮아질 때 이것이 이제 직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좀 낮게 실거래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이제 이 둘 간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중개 보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거래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중개 거래가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거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양권을 사게 될 때는 항상 이제 처음에 그 분양권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의 10%와 옵션이 있다고 하면 옵션비의 10%,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있다고 하면 발코니 확장비의 10%를 일단 내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을 내게 됩니다.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는 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아까워하더라고요. 보통 뭐 프리미엄이 뭐 많게는 1억 미만부터 뭐 2억, 3억 이렇게까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프리미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중요해요. 그 합친 금액을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주변에 있는 신축 대비해서 이 프리미엄과 분양가를 합친 금액이 그래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지들은 그 주변 신축보다 더 상품성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더 늦게 입주를 하니까 훨씬 더 상품성이 좋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양권을 이렇게 매수를 할 때는 저는 두 번의 그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초반 프리미엄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주장입니다. 근데 초반 프리미엄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지역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초반 프리미엄에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보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특히나 저평가 지역, 최근 2년 이내에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된 곳들은 뭐 지금부터 몇 년간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반 프리미엄이 오히려 제일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게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초반 프리미엄에 매수를 하는 게 확실히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초반에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런 분양권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곳들인데도 프리미엄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붙어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1억 이하의 투자금으로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초반 프리미엄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장인데요. 입주장에는 금매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약에 투자자인 경우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급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던지는 그런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보면 정말 여기가 그 도시에서 거의 1급지, 정말 제일 좋은 입지인데 입주장이다 보니까 정말 원래 거의 1억 이상 프리미엄 붙어 있던 곳이었는데 4천만 원까지도 프리미엄 급매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내가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면 되니까 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반 프리미엄과 입주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권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한 달 안에 명의 변경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다시 잔금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잔금하는 날 명의 변경까지 다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날은 그 분양 회사마다 명의 변경을 하는 요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양 회사에 확인을 해서 언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그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을 하고 보통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명의 변경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를 판단할 때 그때 주택수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주택수를 좀 제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있어요.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 기준일을 그 분양권을 계약을 하는 당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분양권을 파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해서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70%, 1년 이상이면 60%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60%로 보기 때문에 이 분양권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할 때는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분양권이라고 하면 이것이 처음에 살 때 좀 더 똘똘한 것을 사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 그 시점부터 이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2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시면 일반 과세로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최소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년은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분양권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분양권에 대한 뭐 매수 시점과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양권이 정말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분양권이 현재 뭐 어떤 곳에 뭐 청약을 하는지, 이런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손피인 경우도 있고 이게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만 봐서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그 분양권이 나와 있는 부동산에 전화로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실제 얼마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좋은 분양권을 좀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